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멀리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고 국내 최고의 어떤 수준의 안과, 치과,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지동호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하고 제가 안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이미 이 안과 치과 진료 세팅을 다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찾아뵙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어떤 그 진료에 있어가지고 최고 수준까지 다다르셨는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원장님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동범 동물 안과치과 병원을 하고 있는 원장 지동범입니다. 맨 처음에 32년 동안은 모든 과목을 했지만은 차츰 제가 이제 안과치과에 전념을 하면서 지금은 한 10년 정도부터는 안과치과만을 저희 병원의 전문 과목으로 하고 있는 지동범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근데 오늘은 이제 안과, 치과 중에 안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건데 그래도 이제 이 질문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원장님께서 안과, 치과 쪽에 전문 병원으로 그거를 완전 특화시킨 어떤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계기로 그렇게 두 개 진료 과목만 특화시키게 되신 건가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모든 과목을 전부 다 했지만은, 우리가 아마 이 외부 세계와 통하는 시각을 담당하는 눈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구로서는 진단 기구로서는 안과를 진료하기가 그다음에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안과의 특수한 안과 기구나 기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그다음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안과는 만약에 진단 시기를 약간 만약에 놓치거나 그래 하면은 눈이라는 것은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시력 상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올바르게 진료하고 그다음에 진단하기 위해서 안과 기구나 장비나 그다음에 학문에 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차츰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전문적인 아주 그런 기구들도 이제 갖추고 이러면서 제가 안과를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서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영양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병원의 어떤 형태인데 딱 굉장한 어떤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장님 그 안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반려동물의 안과 검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안과 질병은 예방 접종을 할 때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하듯이 네. 신체 검사라는 것은 눈을 빼고 하는 게 신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이 예방 접종을 할 때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유전적인 질병은 나중에 그냥 중년째쯤 돼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어린 시기에 발견되는 유전적인 질병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예방 접종 시기와 그다음에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하는 특히 매년 또 성묘나 성견이 되었을 때도 매년은 안과 검진을 신체 검사에 반드시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예방접종 시절부터 이제 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점이 지났을 때 어떤 증상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될런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보는 기능과 이렇게 미적인 기능인데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눈에 어떤 과도한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은 또 눈에 이제 색깔의 변화라는 것은 안내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눈이 혼탁할 수도 있고 이런 색깔의 변화 그다음에 또 이제 눈이라는 것은 우리 피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통증을 느끼는 게 400배 정도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안구의 우리 통증이라는 것은 주인이 느끼는 그 통증은 얘들이 안검을 깜빡이는 거, 그 다음에 눈물을 가다하게 흘리는 유루증,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되게 눈을 또 이렇게 많이 깜빡이는 광감인 현상,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부비는 증상, 그리고 또 개들은 또 1등만 사기 때문에 사람은 아픔을 엄살을 부려야 누가 도와주지만은 우리 동물들은 아프다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2등이 된다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주인을 속인다고 이렇게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심각하게 아플 때는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아주 침울하거나 그 다음에 아주 노령화가 돼가는 이렇게 노령 동물이 행동하는 아주 깊은 잠을 잔다든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통증에 그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공의 변화가 그 다음에 눈이 확장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동공이 찌그러진다든지 그런 증상 안 그러면은 또 이외로 요새는 이제 노령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구 뒤쪽에 종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눈이 돌출된다든지 한쪽으로 눈이 치우친다든지 그다음에 함몰되는 이런 증상이 만약에 발견되면은 즉시 이제 병원으로 안과 전문 병원으로 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눈의 어떤 증상은 증상인데 긴급하게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케어를 간단한 케어 닦아주거나 등의 케어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케어를 좀 하면서 추이를 보다가 나아지면 좋은 거고 근데도 증상이 경감되지 않으면 또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집에서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도 있나요? 눈물이 이제 과도하게 분비되는 거는 일시적인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큰 손상 없이 그런 눈은 아까 했지만 가장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들의 인공 눈물이나 생리식염수나 이런 걸로 그다음에 씻어주고 혹 이렇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칼라 정도를 해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감이 된다고 하면 꼭 이렇게 병원에 오실 필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반드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을 내원하라고 하신 그 여러 증상들 중에 실명을 한번 언급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실명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초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실명이 돼도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 보호자가 세밀하게 관찰이 안 되면은 또 이렇게 얘들은 집안 환경이 아주 익숙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이 후각과 청각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주인이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러지만은 세밀하게 관찰하면은 얘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던 강아지들이 안 움직이고 일단 안 움직이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그 자세가 냄새를 맡고 이렇게 후각을 맡고 자꾸 이렇게 걸어 다닌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히 시력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눈보다 후각에 좀 더 의존한다 싶으면 그리고 그다음에 높은 곳을 올라가든 침대를 올라가든 옛날에 잘 올라갔는데 근데 우리가 못 올라간다든지 그게 미묘한 그 변화가 근데 어떤 또 그런 견종에 따라서는 완전히 움직이지를 못하고 완전히 진짜 이렇게 우리 땅바닥에 완전히 붙어서 진짜 되게 우리 당황하는 그런 개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면밀히 좀 관찰하는 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원장님 지금 오늘도 대기실에서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내원하시는데 주로 어떤 문제들이 좀 많나요? 아무래도 저희 병원은 2차 병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갑자기 시력이 없어졌다든지 녹내장, 백내장 이런 아주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는 케이스가 많고 그 이외에 그래도 일반적인 많은 것은 우리들이 안표면 질병이라고 안표면 질병은 우리 각막 질병과 그 다음에 눈물 관련 그 질병인데 그런 질병도 아주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2차 병원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이 이제 보시고 하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아마도 실명을 일으키는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 한 3가지 정도를 추려가지고 원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만약에 실명을 일으키는 뭐 우리들의 아주 치명적인 뭐 질병은 그 사람들 질병과 이렇게 비슷한데, 일단 이렇게 백내장이라는 것은, 수정체라는 것은 물숫자, 이렇게 물숫자를 쓰게 되는데, 물처럼 이렇게 맑아야 되는데 언뜻 이제 혼탁이 오는 거죠. 이렇게 특히 내가 만약에 뭐 차를 운전한다고 하면 차 유리에 눈이 덮여서 하얗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없듯이, 그렇게 수정체가 하얗게 되는 질병. 그래서 이렇게 실명이 되는 그런 질병을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명을 일으키는 그 질병 중에 녹내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압이 올라가는 그런 질병인데, 그것을 간단히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싱크대에 내가 물을 틀어놨을 때 하수가 막히지 않으면은 물이 한 달이건 1년이건 물이 그냥 흘러내리지만은, 만약에 하수구에 싱크대 하수가 막히면은 물이 넘치듯이 우리 눈에는 항상 이렇게 우리 안방수라고 항상 일정하게 생성이 되는데, 만약에 1mm가 생성되면 1mm가 20분 간격으로 순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생성은 되는데 우리 눈에서 우리 하수가 막히듯이 하수가 막혀버리면은 눈에 자꾸 이제 축척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의 시신경을 이제 압박을 해서, 그다음에 시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질병을, 그것을 이제 녹내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망막 질병이라는 것은, 망막이라는 것은 만약에 영화관에 갔는데 스크린이 찢어져 버리면은, 그래 되면은 우리의 상이 맺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병, 특히 그런 것은 요새 가장 인기가 있는 그 비숑이나 이런 질병이 특히 호발품종이기 때문에 백내장, 그다음에 녹내장, 망막 박리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우리들의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우리의 대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실명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 3가지 중에 이제 백내장이 보호자분들 좀 관심이 많을 듯한데, 백내장과 비슷하게 핵경화라는 질병도 있잖아요. 그 2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과 전문가들은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주인들은 솔직히는 핵경화증을 가지고 백내장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거진 99%가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 보호자분들이 핵경화증과 우리 백내장을 구분하는 것은 솔직히는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안과에 세극등을 찍고 그다음에 안저를 찍고 하면은 가장 쉽게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은, 핵경화증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수정체가 맨 처음에 우리가 발생을 할 때 우리 달걀 노란자와 흰자가 있듯이 그 노란자의 부분이 핵이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다 그냥 깨끗하지만은 6살 정도부터 핵이라는 것이 나이테는 우리 바깥으로 먹지만은, 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쪽으로 자꾸 패킹이 되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면서 그 색깔도 그냥 흰 색깔이 아니고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100% 시력이 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그 반응이 우리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약간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술 대상이지만은 우리 동물들한테는 자연적인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변화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우리가 백내장으로 이행되는 케이스들도 극히 드물고, 혹 가다가 이제 핵성 백내장이라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케이스. 그래도 이제 나이가 6살 정도가 이렇게 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핵경화증과 백내장을 그런 구분하는 일반적인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의 검사할 때, 그거는 심플하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사를 해보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래도 진료를 통해 가지고 좀 정확한 진단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안과 질환을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집에서 좀 루틴하게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눈물이라는 것은 눈 안에 있을 때 눈물이지 눈의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있으면은 분비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줌똥은 열심히 닦아주고 하는데 예, 눈물은 아무리 눈곱이 끼어서 막 털하고 뭉쳐서 엉망이 되어도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의 70%가 그것은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눈물을 일단은 뭐 청결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눈곱도, 그다음에 눈에 뭐 털도 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자극을 안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했지만 백내장이나 망막 질병의 자외선이나 이런 것은 아주 우리 반려견이나 우리 반려묘들한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때 햇빛에 뭐 자외선이 아주 세게 있는 그 시간대나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산책을 할 때도 우리 마음 자외선이 세지 않는 그런 시간이나 그다음에 그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또 이렇게 사료뿐만 아니라 이제 영양 이런 것들도 아주 이제 항산화제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아주 이제 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아주 에센셜한 그런 팁을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항산화 영양소가 이제 눈에 좀 더 집중된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 안과 질환은 진행성 질환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진행을 좀 늦추거나 안과 질환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이 좀 경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산화 영양소가 눈 관리에 좀 같이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품종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품종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어떤 품종들은 안과 질환에 취약하고 어떤 품종들은 좀 강하고 할 그런 유전적 소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에 안과 질환과 관련돼서 유전적 연관성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모든 개는 이제 품종 특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유전적인 그런 질병을 우리가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이제 그런 야생 동물보다는 우리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한 품종으로 계속 이렇게 교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전적인 질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품종으로 순종을 만들다 보니까 좋은 유전자도 전해지지만 나쁜 유전자도 그 품종의 특이적으로 품종 특이선이라는 거 그냥 쉽게 그냥 특히 우리나라의 뭐 비숑 같은 건 어릴 때 백내장이 생겨. 원래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병이지만은 비숑은 1살 때부터도 생겨서 막 급성으로 와서 되게 실명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주고투마는 뭐 이렇게 망막박리 그것도 요새 아주 인기 있는 뭐 보스턴 뭐 테리어들은 뭐 각막의 부종을 일으키는 질병 이 우리의 뭐 각막 내피 변성이라는 이렇게 백내장으로 알고 많이 오시는데 내피가 막 각막의 부종이 생겨서 하얗게 생기는 질병 그다음에 스파니엘 같으면은 그냥 녹내장 이런 아주 품종에 따른 그런 유전적인 질병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보호자분들이 이제 눈물이 과도하게 강아지들이 눈물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특히 이제 흰색 털을 가진 강아지들의 양쪽 눈으로 이렇게 빨갛게 착색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반드시 이게 안 좋은 건가요? 눈물을 정확하게 왜 가닥에 흐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보면 저희 병원에도 이렇게 눈물 가닥에 흐르는 것 때문에 그냥 약 먹고 눈물이 정말로 막 이 눈물이 모자라가지고 오용으로 사용해가지고 눈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이 보호자분들도 우리가 뭐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약을 써서요? 이게 뭐 썰파제 이런 아, 거 네네네. 뭐 항생제가 TM 약 이런 아. 것들을 막 써가지고 네네. 이게 막 눈물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아. 그러네.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어에 보면 이렇게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저 눈물이 있고 눈이 아파져 가지고 우리가 눈의 이상 때문에 그래 흘리는 눈물을 그 우리가 이제 반응성 눈물이라 하는데, 특히 이제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눈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물의 세 개 층이 있는데, 그 세 개 층 중에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을 뭐 지질층이고, 그 다음에 수성층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각막에 붙는 것을 우리 점액층이라고 하는데, 특히 눈에 우리가 제일 바깥에서 있는 우리 지질층은 우리 안검에서 분비되는 우리 안검에 있는 우리 마이봄 선에서 분비를 하는데, 특히 거기서 마이봄 선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올바른 지질이 눈물의 수성층을 우리가 코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자꾸 이렇게 우리 많이 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거는 특히 안검의 마이봄 선에서 그걸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오메가3나 그다음에 온찜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을 눈 영양제를 뭐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더 심각하게 오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보면은 그 강아지 사진 두 개를 비교해놔요. 네. 여기는 눈물 때문에 빨개요. 근데 이 영양제를 먹였더니 하얗게 예.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됐다라는 그런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너무 가대한 그런 광고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항상 그렇게 고민이지만은, 그런 치료도 정말로 우리가 올바르게 진단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말 그렇게 됐다고 우리 동물 안과 영예에서 아주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서포트 해주는 건데 네. 이제 그게 너무 치료적 관점으로 이제 가가지고 좀 소비자들로 하여금 좀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유, 원장님, 저 이때까지 너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보호자분들께 해주고 싶거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이제 안과 영역에서는 우리 보호자가 자기의 반려견에 항상 이렇게 그 눈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 컨택을 해서, 정말 아까 눈에 그런 눈곱이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할 때 반드시 눈도 거기 부분에 포함, 신체 검사를 할 때 눈을 빼고 하는 검사는 정말 신체 검사가 아닌 거니까, 건강 검진이 아니까 안과 검사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을 살아있을 때 보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원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려동물의 눈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